반도체 업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최근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마다 좀 이렇게 저희가 SOS를 이분께 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의 확신이 좀 필요해서 오늘 또 한번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실적 좋아지는 기업을 잘 사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좀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확신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요즘 뉴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 정전 그리고 이제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졌고요.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를 또 예주 생산했던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도 또 정전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좀 한 2, 3개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부터 이제 TSMC가 주요 라인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대만의 UMC 이런 회사들도 일부 이제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일부 캐파를 차량 쪽으로 이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한 5월 말부터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대표적으로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그러면 할당을 차량 쪽으로 가니까 혹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공급 부족이 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쪽도 4월 정도 되면 중국의 또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수한 20K라고 보통 우리가 2만 장 웨이퍼를 거기서 또 새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량 빠지는 걸 그대로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도 한 7월 되면 공급난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한 2분기, 3분기만 잘 보릿고개를 넘어가면 4분기부터는 차량 반도체든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든 공급 부족 난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면 어떤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요인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가 같이 있고요. 안전 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마트폰 회사들이 인하우스 재고를 높이면서 어쨌든 재고 조정 없이 또 2분기도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품 가격 자체가 또 많이 오르고 있고요.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있고 메모리도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격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우리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비명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도 공급난이 심하니까 예주 생산 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TSMC도 올리고 있고 UMC도 올리고 있고 또 저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예주 가공 비용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회사한테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사실. 그 파운드리 얘기를 해주셨으니 물론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TSMC도 이미 공장 가동률이 풀로 거의 차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5나노 선단 공정에 대해서 삼성이 수율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 양호한 수율이고 그리고 초기부터 그렇게 엄청난 수율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70%, 80% 나오기는 힘들 거고 그렇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수율이 나빠서 삼성 파운드리가 1분기에 적자 본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 같고 두 번째는 이제 TSMC에 제가 공장 상황을 어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나노 만드는 팹 50는 가동률 100%, 5나노 만드는 팹 80는 가동률이 104%입니다. 주문을 받고 싶어도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은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대만의 또 파운드리 회사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99%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예주 가공 비용 높이면서 주문을 좀 선택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도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혜도 받아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그 스마트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뭐 중심의 추가 다시 한번 좀 애플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좀 이쪽 분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이 부분도 예고가 돼 있는 게 아이폰 12는 원래 4분기에 잘 팔아야 되고 특히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 이력을 발휘한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굳이 무리해서 4분기 실적을 또 안 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재고 관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애플이 점유율이 뭐 삼성보다 이긴 거는 아주 자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확대 예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1분기는 삼성이 또 S21을 먼저 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혁신이 뭐가 있냐? 혁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강학점 10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S22 울트라 모델이 출하량이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가격이 그래서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21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데 시장에서 너무 또 이 부분을 또 비관적으로 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고 네. 그게 또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주가에는 저는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업사이드 요인으로 좀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조심스럽게 50조 원 영업이익도 얘기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컨센서스가 되게 낮아요. 46조고요. 그다음에 1분기는 또 9조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도 이익이 감익으로 보는데 제가 사업부별로 상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참고로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부터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마이크론이 전에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랑 2분기 서버 딜행 계약을 했는데 네. 145불에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145불의 의미는 1분기 평균 서버 딜행 가격이 118불이거든요. 145불의 의미는 22%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2분기는 모든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잡음을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다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빅사이클에 있고 1분기 실적 뭐 SK 하이닉스 저희는 저희도 한 1.1조 정도 봤는데 지금의 제품 가격 상승을 본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시장이 보고 있는 그 정도 영업이익이 감익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고 오히려 깜짝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면 나중에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하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 좀 침착하게 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보면 제품 가격으로만 봤을 때도 D램은 D램대로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 3분기에 가격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 대신 그때부터 낸드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예. 인텔에게는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메모리 업황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D램은 올해 20% 이상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낸드도 35% 이상. 그래서 우리 반도체 3개사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좀 상황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D램 가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연말 내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가격이 오를 것 같고 낸드는 2분기부터 2D 낸드, MLC 제품이 먼저 반등을 하고요. 예. 3분기부터는 모든 제품이 다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도 한 분기 일찍 반등을 했고 원래 2분기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1분기부터 반등을 하고 낸드도 지금 3분기부터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는데 가격 급등한 거 알면 2분기에 가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분기부터 저는 조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생각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의 전반적인 전망들이나 지금 평가들을 봤을 때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 사는 게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거를 좀 짧게 잘게 쪼개면 사실 SK하이닉스는 요즘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네.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올해 좋아지는 그림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른 가격에 초초에 마시지 마시고요. 마이크론도 신고가 났고요. 하이닉스도 신고가 났고 빅사이클이 2차 빅사이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섣부른 차익 실현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이 다른 사업부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안 갔죠. 네. 대표적으로 텍사스 오틴 공장 정전 문제, 그리고 아까 섬단 공장 파운드리 수율 문제,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 S21에 대한 그냥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잘 사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지금 팩트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때문에 삼성전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는 항상 비싼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 두 종목이 잘 안 갔을 때 사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내가 욕심을 내고 싶다 한다면 차라리 장비 부품주 쪽 얘기를 참 얘기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품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뭐 전 반도체 장비 업종은 특히 파운드리 투자를 뭐 글로벌하게 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반도체든 파운드리 회사든 뭐 삼성도 그렇고 다 투자를 상당히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아마 지금 실적 모멘텀이 되게 좋거든요. 아마 한국의 파운드리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회사는 파운드리 비중 높은 회사 중심으로 사시고 칩메이커와 관련되는 소재 회사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 그들이 제시했던 출하량 증가 폭보다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 가격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와 비례해서 또 소재사들도 또 기회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소재사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시각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측에서 설비 투자도 좀 계속 늘려야 이쪽도 먹거리가 많아지는 건데 이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파운드리는 뭐 무조건 투자를 그렇죠. 더 해야 예. 되고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고민하면서 투자할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보수적인 소식들이 많아서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인텔에 70억 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캐시카우가 D램인데 D램에서 이익을 더 내야 되고 또 돈을 그만큼 캐시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그 돈을 못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고 삼성은 이제 투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파운드리에 투자를 더 해야지. 왜냐하면 대만 기업들은 가동률이 99%거든요. 삼성이 투자를 안 해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파운드리 위주로 삼성은 증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램 장비, 랜드 장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은 동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장비 그리고 양대 대기업들의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달 반, 한 두 달 이렇게 좀 힘든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쳐요. 특히 지난해 맛을 봤던 분들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시 전망과 투자 대응 전략 좀 아이디어,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저희는 올해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또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연초 같은 그런 가열 분위기, 저는 제가 봐도 버블은 아닌 업종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가열 분위기에 이 정도의 냉각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이 마켓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켓이 원래 이렇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오히려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시점에 유동성 때문에 실적 나쁜 기업을 가져가는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잘 사신다면 변동성이 클 때 크게 불안하게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산다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고요. 어제 이 시간과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죠.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 지속하면서 현재 모두 3% 이상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져도 고민이고 많이 올라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빨간 상승의 맛 2부 통해서도 투자 전략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